자,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서비스의 범위를 이해하고 작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운영 체제를 이해하고 관련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바일 서비스의 이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항목으로 모바일 서비스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생각해 보신 분들은 거의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앱들을 쓰고 있고요.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카카오톡도 하고, 자, 크게 실제로 범주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 앱의 종류는 크게 실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앱이라고 부르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이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고요. 줄여서 우리는 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 우리가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만은 앱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프로그램과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인터넷을 서칭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기술 구현 방식으로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기술 구현 방식 때문에 우리가 앱을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용자에게 어떤 접근 경로로 다가갈 것일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 디자인 방법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모바일 앱에 대한 기획 혹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범주를 나눠볼 게 앱과 웹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하자면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이 되겠죠. 이후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웹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죠. 그리고 모바일 앱은 이쪽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실행 속도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웹보다는 앱이 월등하게 빠른 실행 속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연결이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모바일 웹인데 비해서 모바일 앱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보여주죠. 근데 문제는 개발 비용이 모바일 앱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폰을 쓸 때 모바일 앱에 실제로 앱 아이콘을 눌러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웹을 통해서는 앱스토어로 다운을 받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불편함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앱은 앱 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계속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알아볼 거는 모바일 앱, 네이티브 앱이라고도 합니다.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사용자의 스마트폰 스크린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 홈스크린에 바로 아이콘을 놓고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모바일 웹보다는 모바일 앱을 더욱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개발의 형태가 나오게 된 거고요. 모바일 앱은 그렇지만은 운영체제별로 별도 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하나의 앱은 내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를 아이폰에 갖다가 쓰지 못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쓰여지는 랭귀지, 툴, 그리고 앱마켓도 다 다르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어려움으로도 꼽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무시는 못하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애플 개발자 사이트,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주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들어가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바일 앱 가지고 있는 장점,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와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카메라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GPS로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기울기 센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앱들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앱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뭐 광고 페이지 정도, 실제적으로는 앱마켓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 웹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웹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화면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시죠? 모바일 앱에 비해서 접근 경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을 다 하고요. 들어가서 또 로그인을 한 다음에서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바일 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 말 그대로 웹사이트를 다양한 해상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한 번 개발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공통된 컨텐츠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웹이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그 고유의 랭귀지, 툴 그런 걸 쓰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웹을 만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 몇 가지의 기술로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화면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디바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나 프레임워크들을 쓰는데 많은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하드웨어, 시스템 접근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웹만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 못한다는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앱마켓에 노출이 되는 구조가 아닌 거죠. 웹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선호해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앱의 장점과 웹의 장점을 합친 방식으로서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그냥 바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폰갭, 센처터치 이런 것들의 별도 기술을 활용해서 웹의 결과물을 앱으로 패키징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웹에서 컨텐츠를 불러오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떨어지지만 웹의 컨텐츠를 가지고 앱마켓에 등록해서 앱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인터넷 중심일 경우에는 주로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완성도가 높아져서 사실은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편이고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즉 웹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소스 코드를 넣지만 네이티브 코드도 넣는 방식이 나오면서 사실 구별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어느 쪽이 반드시 좋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대비를 해봤었을 때 어느 기술을 사용해서 어떠한 형식의 앱을 만들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추후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자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티브 방식은 하나의 플랫폼,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충분히 다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웹으로 만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응이 쉽고 그렇지만 기능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장점들만 살린 게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략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봤던 모바일 웹은 웹 브라우저 안에 웹 코드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에 있는 다양한 센서나 그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웹 코드로 안에 만들고
네이티브 앱의 껍질을 씌워서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네이티브 API들, 즉 하드웨어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하이브리드 앱인데 믹스드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가 이제 요만큼이 하이브리드 앱이죠.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웹 코드를 네이티브의 즉 앱의 껍질로 이렇게 씌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네이티브 소스를 일부 탑재를 해서 보다 실제 네이티브 앱에 가깝게 만드는 이런 형태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프로젝트 진행 시 네이티브 앱, 모바일 웹,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의 기술 구현 방식에 따라서 디자인 및 이미지 작업이 달라진다는 점을 실제로 디자인하시는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앱으로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9패치라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그런 고유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당연히 모바일 웹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9패치 이런 방식들은 모바일 웹에는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디자이너들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 말고도 최근에는 게임 엔진을 활용한 앱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니티나 언리얼, 게임 개발 툴들이죠. 개발 후에 다양한 플랫폼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나 언리얼 등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앱들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미지나 사운드 같은 거를 다루는 거에는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만은 텍스트나 그런 구조들을 많이 다루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많이 다루는 경우에는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평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굉장히 큰 장점은 이겁니다. 개발을 하고 나면은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서 엑스포트가 가능하다는 점. 자, 추가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대표적인 툴 두 가지인 유니티와 언리얼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한글로도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추가가 하나가 더 되는 거죠. 즉, 크로스 플랫폼 네이티브라는 방식으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임 엔진으로도 만드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로서 모바일 운영체제의 이해와 관련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모바일 운영체제 점유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2016년 1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 이러한 점유율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약 75%, 애플 iOS는 약 2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모바일 앱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디자인도죠.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75%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별 특징에 대한 내용을 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이제 모바일 앱에 대한 디자인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 차이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그리고 애플 iOS는 각 회사의 관점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UX, UI, GUI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는 기능 등을 다르게 구성을 하고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러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러한 점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에 맞는 기획을 그리고 그에 맞는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공통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겁니다.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디바이스, 스마트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작하는 방식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조작은 어떻게 한다? 손으로 들고 그 다음에 터치를 하고 손가락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제스처 방식으로 조작을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은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작을 하죠. 모바일 디바이스는 손으로 터치하고 다양한 제스처를 통해서 이러한 컨텐츠를 혹은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실행을 시킨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것에 따라서 컨텐츠, 컴포넌트 이런 부분들이 터치에 최적화가 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손으로 쥐고 쓰는 디바이스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세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데스크톱 앱이 보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모바일 웹,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앱 내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데스크톱 웹을 모바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쓰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를 보여주죠. 그렇지만은 똑같이 여러분들 보시는 네이버죠. 네이버지만 모바일에 맞춰서 만들어진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줄도 굉장히 넓고 크게 글자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터치 영역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앱 내 컨트롤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잡고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렇죠? 한번 터치하면 보시는 것처럼 켜지고 꺼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에 맞춰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춰서 이러한 컴포넌트 그리고 콘텐츠들이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디자인하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상단 그리고 하단의 운영체제 특유의 바와 주요한 요소들이 배치가 되어서 내비게이션이나 컨텐츠를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점. 자,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자,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후에도 살펴볼 내용입니다만은 똑같이 이제 플랫 디자인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컴포넌트 또한 굉장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제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미지 두 개를 보게 되면 아이폰이다라고 알 수 있는 주된 정보를 사실 이쪽에서 많이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보이는 이러한 고유의 바들의 형태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 각 운영체제별로 마켓이 존재합니다. 애플은 아시다시피 앱스토어가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SKT 스토어, 다양한 그런 앱마켓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점도 공통점입니다만은 각 앱들은 자신의 운영체제에만 맞게끔, 그래서 뻔한 얘기지만은 아이폰 앱은 안드로이드에서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 앱은 아이폰에서 안 됩니다. 지난 차시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를 하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아이콘이 설치가 되고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실행되는 이러한 과정 또한 두 개의 그 운영체제가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아이폰이었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앱 마켓에서 앱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열어주고. 자, 이번에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쪽에 iOS, 이쪽에 안드로이드죠. 똑같이 플랫 디자인입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그 표현,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죠. 저희가 이제 GUI와 관련된 수업입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컬러, 타이포, 레이아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운영체제별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따라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 보이죠. 왼쪽에 보이는 iOS 앱들, 여기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디폴트 앱들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부분 굉장히 다르고요. 안드로이드도 머티리얼 디자인을 채택을 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보이는 이런 바의 형태들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이제 UI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른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터랙션 또한 굉장히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머티리얼 디자인,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에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인터랙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고 머티리얼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머티리얼 디자인의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컴포넌트를 선택했었을 때 어떠한 리액션을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애니메이션 형태로 보여지느냐, 이런 동적인 부분을 인터랙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애플 iOS 7에서 소개 동영상 중에 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냥 스마트폰 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모바일 운영 체제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앱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인터랙션의 방식과 그리고 그 느낌, 모습들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iOS 7의 소개 동영상 중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tinct functional layers help establish hierarchy and order. And the use of translucency gives you a sense of your context. These planes, combined with new approaches to animation and motion, create a sense of depth and vitality. The iPhone, responding to your movements, drives the parallax to create a whole new experience of depth. In many ways, we've tried to create an interface that is unobtrusive and deferential. One where the design recedes, and in doing so, actually elevates your content. Even the simple act of changing your wallpaper has a very noticeable effect on the way your iPhone looks and feels across the entire system. While iOS 7 is completely new, it was important to us to make it instantly familiar.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타이포그래피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영문 폰트로 샌프란시스코 폰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영문 폰트로 로보토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폰트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한 스타일로 고딕체 계열로 많이 쓰여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폰트를 구현했었을 때 보여지는 느낌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한글도 폰트들이 굉장히 다르다, 그런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점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공통적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센서들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앱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요소들을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래밍을 당연히 다르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공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나 그런 기능에도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 개발자 사이트 내 리소스 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부분,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 내에서의 개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모바일 앱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참조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보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디자인 기획을 위해서는 구글의 디자인 가이드 사이트를 반드시 참조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밑에 주소가 있죠. design.google.com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리소스 부분으로 들어가서 관련된 다양한 리소스를 참조를 하시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라인스 화면에 보입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고 실제로 기획이나 디자인의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OS에서도 공식 사이트, 즉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developer.apple.com/ios 안으로 들어가셔서 리소스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도큐멘테이션 관련된 정보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과 UX, UI, GUI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바일 서비스의 이해를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모바일 서비스의 구분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에 있는 서비스는 크게 모바일 운영체제에 특화된 네이티브 앱과 웹브라우저를 통한 콘텐츠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즉 네이티브 앱과 모바일 웹,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게임 엔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각 방식별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서 디자인 방식도 바뀌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시에는 항상 개발팀과 상의하며 진행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현 방식에 따라서 디자인 그리고 후작업에서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 기능, 기술 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현, 기획, 디자인 방식들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 디자인 시에는 어떠한 기술로 개발되고 구현되는지도 항상 체크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바일 운영체제 이해와 관련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먼저 한국 모바일 운영체제의 점유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인 모바일 운영체제의 점유율을 근거로 해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운영체제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운영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죠. 모바일 운영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학습해서 이를 기반으로 기획과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머티리얼 디자인, 애플 iOS 디자인, 각 운영체제별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자인을 위한 필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